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기가 임박하면서 때 아닌 소금 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필수 조미료인 만큼 오염수가 방류되기 전에 구매하겠다는 소비 심리로 천일염 주문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일염 주산지인 전남 신안군 수협 직매장. 전국에서 쏟아지는 주문을 감당하느라 천일염 창고는 포장 작업으로 분주합니다. 인터넷 주문을 합해도 하루 10개 미만이었던 주문량은 최근 하루 500개 안팎으로 폭등한 상황. 지난 8일 이후 20kg 한 포대가 3만 원으로 20% 가격이 올랐지만 포장 인력이 부족할 만큼 주문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이제 폭주가 하다 보니까 이제 직원들이 일하는 직원들까지 전부 동원하고 지금 인력까지도 아르바이트를 동원해서 천일염을 판매하는 또 다른 곳도 상황은 마찬가지. 포대와 소포장 용기 등 대부분 상품이 품절됐고 그나마 남은 물량도 택배 물류 급증으로 다음 달부터나 배송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한 8달치가 밀려 있어요. 하루에 한 1,800개, 2,000개씩 들어와 버리니까 도저히 택배 회사에서 이제 출하를 못 하겠다고. 도소매를 가리지 않고 매장마다 천일염은 때 아닌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1인당 구매 물량을 제한하고 있지만 사업자도 일반 소비자들도 보이는 대로 사가기 바쁩니다. 원전 때문에 그러겠죠. 그것 때문에 많이 찾으시죠. 갖다 놓으면 한 10개씩 갖다 놓으면 아침에 갖다 놓으면 없고. 현재 굵은 소금 5kg 기준 소매 가격은 12,600원대로 평년에 비해 60.7% 오른 상황. 해양수산부는 앞서 생산 물량이 감소하는 등의 영향일 뿐 천일염 사재기로 인한 가격 폭등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 속에 애꿎은 국내 소금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외국인들이 경찰서 지구대에서 무더기로 탈주했던 사건 전해드렸는데요. 경찰의 근무기강 해이로 벌어진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1년 전 해당 경찰서의 산하 파출소로 붙잡혀온 지명수배범의 도주를 막지 못하는 일을 겪고도 이 경각심을 얻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5평 남짓의 작은 회의실 안에 23명을 유치해놓고도 감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찰. 결국 10여 분 동안 무려 10명이 창문 틈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이들 모두는 도주 36시간 만에 스스로 신고하거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야간 근무를 하던 직원 7명 중 3명에게 피의자를 감시하라는 당직 팀장의 지시가 내려졌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팀장도 그거를 제시를 했으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잘 지켜라라고 해줄 필요도 있고 한 거죠. 이번에도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지만 감시만 잘 했으면. 경찰의 눈을 피한 도주국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년 전엔 조사를 받던 한 지명수배범이 이곳 파출소 담벼락 앞에서 담배를 피다가 그대로 도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수갑도 없이 범인이 먼저 파출소를 나서도록 하는가 하면 심지어 추격을 도중에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을 겪은 이후 광산경찰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경찰서 내 보안구역 등 동선 관리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지만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도 같은 사건이 1년도 채 되지 않아 발생한 것에 대해 면목이 없다는 반응입니다. 이게 시설의 문제인지 인력의 문제인지를 파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고 자신을 도주 사실이 없어야 되거든요. 분명하게 책임을 묻거나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경찰은 이번에도 다시 한번 재발 방지를 약속하겠지만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다는 시민들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진입니다. 친환경 소각시설을 새로 건립하기 위해 광주시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면서 소각장 부지를 공개 모집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한 곳이 유치 의향서를 냈고 또 유치를 희망하는 마을들의 문의도 잇따르고 있어 예정과는 다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2030년 쓰레기 직매리 금지 정책에 따라 새로운 소각장 건립이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광주의 하루 평균 생활 쓰레기 600여 톤을 처리하기 위해 대규모 소각시설이 필요한데 광주시가 지난달 25일부터 부지 공모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 마을 한 곳이 유치 의향서를 냈고 다른 마을에서는 문의가 잇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역에 어떠한 지원을 해주느냐,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물어보죠. 그 지역에 유치를 했을 때 발전이 어느 정도 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관심을 가진 데는 주민 친화시설 건립 등 다양한 혜택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는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최근 2번이나 충남 아산에 있는 소각시설 현장 견학을 진행했습니다. 충남 아산 소각시설은 소각 굴뚝을 활용한 150m 타워와 생태곤충원 등 문화공간이 조성돼 있어 대표적인 관광 명소이기도 합니다. 현장을 둘러본 주민들 사이에선 소각시설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등 긍정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설에 이렇게 그 소각하는 것을 보고 전혀 그 공해가 없고, 그리고 주변의 환경이 여기가 소각장인지 아니면 공원인지를 이렇게 구분을 못할 정도로. 광주시에 들어설 소각시설은 모두 6만 6천 제곱미터에 3,240억 원 규모로 건립비용 가운데 1,000억 여원은 주민들을 위해 쓰입니다. 주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기피시설이 아닌 편익시설로 조성해 주민들에게 환영받는 시설로 만들 계획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최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소각장을 친환경 명소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광주시는 오는 23일까지 새 소각장 신청을 마감하고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한 행정 절차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하지만 기피시설 인식이 강한 만큼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돼 앞으로 진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광주 풍암호수의 수질 개선안을 놓고 다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원형 보존을 바라는 인근 주민들 요구대로 하겠다고 했다가 일부 매립안이 적절하다며 입장을 바꾸면서 주민들이 말 바꾸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에서 가장 큰 도심공원을 끼고 있는 11만 제곱미터 규모의 풍암호수입니다. 1956년 농업용 저수지로 만들어져 시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수질 개선 방안을 두고 다시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민간공원 사업자는 일부 매립을 통해 수질을 개선하겠다고 했고, 인근 주민들이 원형 보존을 주장하며 대립하자 광주시가 주민들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정리되나 싶었는데 광주시가 최근 입장을 바꾼 겁니다. 지금 TF안이 정말 원형을 훼손시키는 건가? 이런 데에 대한 차분한 대화가 좀 필요합니다. 광주시 TF팀은 호수 바닥에 토사를 매립해 현재 약 3m의 수심을 1.5m로 낮추고 담수량을 3분의 1로 줄이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비용은 1에서 2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년에 약 3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걸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과연 수질을 담보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문제제기가. 풍암호수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협의체는 이 같은 광주시의 입장 변화가 당혹스럽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제시한 방안은 민간공원 사업자가 제시한 안이며 이것으로는 수질 개선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주민협의체는 회의를 열어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주 광주시장과 면담할 예정입니다. 주민협의체를 해체해도 되지 않냐 이런 그 상황까지도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깜짝 놀랐죠. 이제는 협의체로 계속 가야 되는 건지 투쟁하는 가수로 가야 되는 건지. 갈등이 조정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나 싶던 풍암호수 문제가 다시 지역사회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공룡 발자국 화석이 많은 곳이 있습니다. 사도와 낭도, 추도 등 여수에 있는 여러 섬들인데요. 하지만 이 화석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발자국 훼손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여수 화양면에서 배로 10분을 달려 도착한 섬 추도. 1,700여 개의 공룡 발자국과 중생대 백악기에 형성된 퇴적층이 곳곳에 분포해 있습니다. 문화재적 지질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03년 천연 기념물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공룡 발자국 보행열은 이제 육안으로 식별하기 힘들 정도로 흐릿해졌습니다. 10년 전 사진과 비교해봐도 그 차이가 뚜렷합니다. 주민들은 관광객이 공룡 발자국을 밟고 지나가면서 훼손됐다고 주장합니다. 무단 출입을 통제한다는 경고문이 무색하게 누구나 쉽게 문화재 보호구역을 드나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밟고 다니니까 점점 희미해진 것도 많고
지금 또 사라져 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지금이라도 있는 이것들을 또 많은 사람들이 더 오랫동안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또 퇴적층에서 떨어져 나간 암석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방치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문화재를 가져가기 위해 누군가 인위적으로 훼손한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여수시에 CCTV 영상을 요청했지만 설치만 했을 뿐 운영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이 빗발치자 여수시는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CCTV를 추가 설치하고 다음 달부터 실시간으로 현장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 주민들이 주장하는 문화재 훼손은 풍화에 의한 자연적 현상이라며 기록화 작업 등 보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이제 화석산재 기록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리자가 좀 부재로 또 저희가 관리에 소홀할 수도 있으니까 추도에 또 관리인도 한 명을 배치해서 섬 지역에 남아있는 특이한 공룡 유적지로 가치를 인정받았던 추도가 관리 소홀로 명성을 잃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5할 승률의 문턱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시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타선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기복을 줄이고 경기 막판 집중력을 더 살리는 게 상위권 도약의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1점 차까지 따라붙은 9회 말 역전 찬스. 그러나 류지혁이 힘껏 돌린 방망이가 중견수 뜬공으로 물러나면서 경기를 허무하게 내줍니다. 다음 날 역시 9회 말 1사 만루. 또다시 역전의 기회를 맞았지만 두 타자가 연속으로 범타로 물러나면서 고개를 떨궈야 했습니다. 기아는 지난주 SSG와 두산과의 경기에서 2승 4패를 거둬서 시즌 전적 25승 28패로 5할 승률 복귀에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특히 패배한 4경기 모두 1점 차로 경기 막판 결정적인 한 방이 터지지 않아서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상위 타선과 하위 타선의 차이는 좀 많이 있습니다. 7, 8, 9에 찬스가 오면 그 찬스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기록을 보면 그래요. 기아는 지난달 중순 이후 중위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가지도 하위권으로 처지지도 않는 버티기 행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5월 이후 반등한 소크라테스가 연타석 홈런 등으로 물오른 타격감을 이어가고 리그 타격 1위 최영우가 중심 타선의 무게감을 확실히 잡아주고 있지만 기복 있는 타선으로 상승세에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무에서 제대한 최원준이 이번 주 곧바로 1군에 합류할 예정이고 나성범과 김도영 역시 이달 말과 다음 달 초에 복귀할 것으로 보여서 완전체 전력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상대는 키움과 NC. 두 팀 모두 최근 투타에서 상승 곡선을 긋고 있어서 기아 타선의 집중력이 중위권 수성과 상위권 도에게 열쇠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광주 군공항 무한 이전 반대 대책위원회와 만나 공항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김영록 지사가 반대 대책위에 광주 민간공항과 군공항의 무한 이전 당위성과 소음 피해 우려에 대한 오해 등을 설명하고 앞으로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무한대책위 측은 광주 군공항 무한 이전 문제에 대해 입장차만 확인한 자리였다며 이번 만남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징용 피해자 중 사망자가 5,000명에 달한다는 자료를 일본 학자가 공개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에 따르면 일본의 역사 연구자 다케우치 야스토 씨가 시즈오카현을 시작으로 후쿠오카 등 일본 각지를 돌아다니며 행정기관 정보 공개를 통해 받은 사망자 명단을 집계한 결과 일제에 의해 해군과 육군 등 군인, 군속으로 동원됐다가 사망한 광주 전남 지역민이 총 5,255명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사망자들은 주로 해군 징용수송선, 육군 제14사단, 제24단, 선박수송사령부 등지로 끌려가 숨졌는데 특히 사망자 가운데 120명은 미쓰비시 사업장으로 알려진 이즈카 탄광, 사키토 탄광과 호조 탄광 등에서 숨진 걸로 추정됐습니다.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신당을 창당합니다.
양향자 의원은 오늘 광주 MBC와의 통화에서 오래전부터 창당을 준비해왔다며 오는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창당 발대식을 시작으로 신당을 출범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의 명칭과 창당에 참여하는 인사들은 이날 밝힐 예정입니다. 양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광주 서을 지역구에서 당선됐지만 지난해 지역사무소 보좌진의 성범죄 의혹이 불거지자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탈당했습니다. 저는 전력공천에 관한 이야기. 코로나19 이후 광주 기업들의 부채가 타 광역시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기업들의 부채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 비해 84.1%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대구가 71%, 대전 50%, 부산 35% 증가한 것에 비춰볼 때 전체 광역시 가운데 광주 기업들의 부채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최근 금리 상승으로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이 크게 늘고 연체율도 상승하는 등 상환 능력도 약화하고 있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